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신적인 부분, 즉 집중법에 관해서는 좀 관과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선도 단전 행공의 집중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국선도 강의 집중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비시공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반을 또 갈라서 이쪽이 육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세로로 나눈다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 또는 행동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처럼 왼쪽은 부교감신경형이 되고요, 오른쪽은 교감신경형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죠. 이 표를 보실 것 같으면, 즉 왼쪽은 복부운동, 오른쪽은 척추운동만 주로 해 주었을 때는 이렇게 부교감신경형이나 교감신경형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국선도의 핵심은 즉 복부, 단전호흡과 척추를 중심으로 한 행공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것을 일러서 국선도는 저항적 호흡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 호흡과 또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저항을 걸어 주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되어지는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 위에 정신 부분, 세로로 갈랐을 때 오른쪽은 현실, 왼쪽은 이상 또는 표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온이 전개되어지는 순서가 이쪽 잠재의식에서부터 표면의식으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의식 쪽에 속하는 이것을 주로 많이 했을 때는 현실에 있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집중이 과도했을 때는 혼침으로 빠지고, 더 과도하게 되어졌을 때는 현재, 과거, 미래와 타인과 연결이 어렵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강화되어졌을 때는 자폐증과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또는 우울증 등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현실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해서 열심히 삽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반대로 휴식과도 같은, 휴전과도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이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휴식이 너무 오래되어지고 깊게 하다 보면 잡념이 또는 환시환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다 보면은 정신분열증, ADHD나 비만 등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색수라고 하는, 즉 존재가 있겠죠. 그것이 색으로서 나타나고 색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연상작용으로서 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끔 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구나라고 알아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온이 전개되어지는 순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왼쪽은 목적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중 방법으로서는 오른쪽 이쪽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입자성에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입자성의 집중이라 그러면 한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선도 단전 행공 방법을, 집중법을 보게 되면은 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쪽 앞뒤 점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간이 형성이 타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파동성의 집중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자성의 집중은 에고를 강화시키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성의 집중은 전체성을 강화시키는, 전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입자성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이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동성의 집중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동
파동성의 집중에서도 단점이 있고 입자성의 집중에서도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자성과 파동성에서 따라오는 물리적인 운동 작용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입자성에서는 구심력이 따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성의 집중에서는 원심력이 따라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왼쪽은 이 부교감신경형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교감신경형들은 겉은 이완이 되어 있고 속은 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식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교감신경형들인데 유사시에 도망을 잘 가기 위해서 속은 이완이 되어 있고 겉은 긴장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위험한 상황인데 똥이 마렵다거나 오줌이 마렵다거나 그러면 참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물을 많이 가득 담고 있기 위해서 속이 이완되어 있고 겉은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왼쪽은 속은 긴장이 되어 있고 겉이 이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감형들은 설사 환자나 그 다음에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고요. 교감형들은 또 이제 변비 환자나 변을 몇 번씩 안 봐도 별 이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여기서 부교감형들은 점을 위주로 한 입자성의 구심력이 따라오는 집중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형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동성의 집중, 즉 넓혀나가는 파동성의 집중에서 따라오는 원심력의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입자성의 집중 좀 한 점에 그 다음에 심력의 어떤 에고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파동성의 집중과 원심성이 따라붙는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즉 전체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양자역학에서 대상을 관찰을 하는데 관찰자의 입장이 즉 입자다라고 하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이라고 보면 파동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관찰자가 없다면 즉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즉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즉 입자를 강화시키면 에고가 강화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을 넓히면은 전체성, 즉 우화일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즉 파동성을 넓혀서 우화일체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참나다, 불성이다, 진하다, 열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의 단계다라고 합니다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즉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즉 무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나가 아니고 무아다란 얘기죠. 주역에서는 태극을 넘어 무극 또는 원극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경지란 얘기죠. 그것이 일러서 국선도의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본다는 것이 입자성의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면은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파동성의 경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한다면 관찰자가 없어진 즉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공의 무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의 입자성과 선의 파동성 또 도의 초월성이 드러나도록 이런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하신다면 우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수련 중에서 사이비 수련과 정통 수련 또는 사이비 스승과 정통 스승 사이비 단체와 또 정통적인 수련 단체를 구분해서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촉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